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입니다. 늘 떠나고 싶었어. 해 기울지 않는 어디, 달 지지 않는 어디. 익명의 섬 하나쯤 있을 것 같았어. 두려웠어. 언제나 황량한 겨울이. 겨울 아침의 쓸쓸한 풍경들이 내 어두운 시간이 힘들고 외로웠어. 떠나고자 하는 열망, 그건 덫인지 몰라. 어디에도 이르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순환선 같은 삶, 어디에 내 안주할 땅 있을까? 다시 바라보면 저 쓸쓸한 풍경들도 그 얼마나 가슴 사무치는 일인데, 이 세상에 산도 있고 바다도 있지만 마음 밖에 있을 때는 산도 바다도 보이지 않듯 내게 늘 그리움으로 출렁이는 바다도 누군가에겐 절망이며 상처일 수 있겠지. 모든 날이 눈, 비 내리고 바람만 불지 않듯 인생이 늘 춥거나 쓸쓸하진 않겠지. 언젠가 나도 햇빛 잘 드는 창가에 앉아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 마음 가볍게 웃을 날도 오겠지. 김선아님의 사는 법이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5월 칸 영화제에서 개봉되었고 8월에 국내 개봉한 한국 영화 헌트입니다. 망명을 신청한 북한 고위관리를 통해 정부를 입수한 안기부 해팀 박평우와 국내팀 김종도는 조직 내 숨어든 스파이 독림 색출작전을 시작합니다. 스파이를 통해 1급 기밀사항들이 유출되어 위기를 맞게 되자 날선 대립과 경쟁 속에 해외팀과 국내팀은 상대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조사에 박차를 가합니다. 찾아내지 못하면 스파이로 자신이 지목이 될 위기 상황에 서로를 향해 맹렬한 추적을 펼치던 박평호와 김정도는 감춰진 실체에 다가서게 되고 마침내 대한민국 대통령 암살작전이라는 거대한 사건과 조직 내에 스며든 스파이를 색출해야 하는 목표를 두고 의심과 경계 속 두 남자의 신념을 건 작전이 시작됩니다. 먼저 그룹 산울림이 부르는 내게 사랑은 너운써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아직 전 어리거든요.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아직 전 눈이 여려요. 한 입 지면 한 방울 눈물이 나요. 슬픈 영화를 보면 온종일 우울해요. 거리에서 한 번 마주친 눈빛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만약에 사랑에 빠진다면 온통 그 모습뿐일 거예요.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아직 전 어리거든요.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아직 전 눈이 여려요.
아직 첫눈이 여려요. 영화는 1983년 박미안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호텔 앞에서 벌어진 교민들의 시위를 중계하는 미국의 라디오 앵커의 목소리로 시작됩니다. 이런 시위 앞에 안기부의 해외팀을 맡고 있는 13년차 박평호 차장과 국군 중령 출신 안기부 4개월 차로 국내팀을 맡고 있는 김정도 차장은 시작부터 저 시위대를 치우라느니 국내팀이 왜 해외까지 따라와서 오지랖이니 하며 티격태격 기싸움을 벌이는데, 미국 CIA와 합동하여 천수호 대통령의 보호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강무영 안기부장은 CIA 아시아 지부장과 국내 정세에 대해 기싸움을 하고, 정문 밖에서는 대통령의 독재에 거세게 반대하는 한인 교포들이 전 대통령 마네킹 화형식까지 열리자 해외팀 방주경 주임은 미국이라 집회도 되게 자유롭게 한다며 놀리고, 김정도 차장은 존대를 하면서도 박평호 차장에게 집회 해산은 해외팀의 업무가 아니자며 핀잔을 줍니다. 이때 대통령이 극장으로 향하던 중 안전을 위해 주변 지역을 감청하고 있던 CIA가 저격수와 테러범을 발견하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안기부 국내팀과 해외팀이 극장 내로 진입하는데, 위층에서 총성이 울리면서 요원이 추락하자 CIA와 안기부 요원들과 테러범들 간의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김정도는 도주하던 테러범 한 명을 사살하고 박평호는 도주하는 테러범을 추적하다가 투척한 수류탄이 터지며 인질로 잡히게 되자 김정도가 범인의 총을 겨누고 대립하는데, 박평호가 격투술로 총구에서 벗어나는 순간 김정도가 테러범을 사살해 버립니다. 박평호는 죽이면 어쩌자며 화를 내지만 먼저 인질이 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김정도가 맞받아치면서 헌트 타이틀이 올라갑니다. 7080 제4회 대학가요제의 6인조 그룹 샤프가 부릅니다. 연극이 끝난 후.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넘어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대학교에서 공부 중인 조유정은 시위대에 발포한 체류탄과 전투 경찰을 피해 도망치는 시위대를 도와주다 경찰에게 체포가 되는데 박평호에게 연락을 해 경찰에서 풀려나며 함께 체포된 시위 학생도 같이 데리고 나옵니다. 조유정은 3년 전 박평호가 일본에서 활동 시 조총련 정보원 조원식의 딸로 작전 중에 조원식이 사망하자 여고생이던 조유정의 보호자가 되어 한국으로 데려와 대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도쿄에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앞두고 북한의 핵과학자가 한국으로 망명을 신청해 오는데 국내 송환을 위해 박평호는 안기부 도쿄지부의 양보성 과장과 도쿄지부 요원들이 작전을 시작하고 기다리던 위장 회사로 망명자의 전화가 걸려오자 신원을 요구하는데 정확한 소속과 직책은 남측으로 넘어간 다음에 밝히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기부 내에 독립이란 첩자가 있다며 지금은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고 대신 오늘 밤 남측의 북파 4.17 정보부대가 북한으로 침입을 시도한다는 정보가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그 즉시 양 과장이 국내팀에게 작전이 유출되었음을 전달하지만 북파 4.17 정보부대원 8명 전원이 대기 중이던 인민군에게 무참히 사살당하고 맙니다. 얼마 후 망명작전 D-Day 세미나에 참석한 북한 핵개발 과학자 표동호 국장을 발견하고 박평호는 표 국장을 자기 봉고차에 픽업할 테니 가족들은 양 과장의 택시에 태우라는 명령을 내리자 양 과장이 원래 작전은 자기가 표 국장을 태우는 것이었다면서 급출발하며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이에 당황한 박평호는 뭐하는 짓이냐며 양 과장을 만류하지만 이미 작전이 시작되어 양 과장을 뒤따라갑니다. 알고 보니 안기 부장이 표동호의 망명 전에 먼저 독림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라는 이중 지시를 내린 상태였는데 그래서 양 과장은 차에 태우기 전 표동호로부터 독림의 접촉 일자에 대한 주요 정보를 듣게 되고 그 순간 북측 요원들에 발각되어 택시를 추격하며 총을 난사하자 표 국장은 차량 밖으로 떨어져 사살되고 양 과장은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총탄을 맞고 포위되며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박평호가 봉고차를 몰고 돌아와 안기부 요원들이 전멸하기 직전 북측 요원들을 봉고차로 밀어내며 기관총을 난사하여 부상당한 양 과장과 요원들을 데리고 빠져나갑니다. 가수 폴킴이 부릅니다. 사랑하는 당신께. 사랑하는 당신께 하고픈 말이 있어 잠시 여기 내 앞에 앉아 내 얘기 좀 들어줘 어쩌다 우리가 이리도 가까워지게 됐는지 난 아직도 믿기질 않소 그대는 어찌 생각하오 사랑을 찾아 떠돌던 길에 잠시 머문 줄 알았건만 그대 없이 더는 그릴 수 없는 내일이 올 줄 누가 알았소
돌아오기만 목 놓아 기다리다 처음 만난 그날 일들이 문득 생각이 났다오. 모른 척 건네 편지에 쓰인 고민은 모를 리 없겠지만 서툰 진심 종이 가득히 담긴 나의 마음 꼭 알아주시오. 내 곁에 잠든 그댈 보면 눈가에 맺히는 그 말 세상 끝에 서게 되더라도 당신을 사랑해 사랑하는 이만 하고픈 말이 있어. 작전이 실패 후 청와대에 불려가 질책당한 안기부장은 김종도와 박평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며 사표를 쓰라고 난리를 치자 박평호는 둘만 있는 자리에서 강 부장의 뺨을 세게 후려쳐 쓰러지자 요원 둘과 표국장은 사망했고 양 과장은 의식불명이며 북파 4.17 정보부대는 전멸했는데 모두 당신이 말아먹은 것이라면서 기업인들에게 갈취한 계좌 목록과 녹취 테이프를 건네며 받아먹은 뇌물이라도 지키고 싶다면 이번 사태에 총대를 메고 일주일 내에 그만두라며 협박하고 강 부장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새롭게 안기 부장으로 영전한 대통령 비서실장 안병기는 독립을 잡아내기 위해 박평호와 김종도를 따로 불러 김종도에겐 해외팀을, 박평호에겐 국내팀을 조사하게 하는데 두 팀 간의 갈등이 극도에 달하며 먼저 김종도가 해외팀 요원들을 강압적으로 조사하며 도쿄 망명작전을 추궁하자 박평호와 김종도가 서로 주먹다짐까지 하는 순간 북한의 미국이 한 대가 한국 영공을 침입하면서 비상이 걸립니다. 바로 북한군 미국이 조종사 리 중자가 망명해 온 것인데 조사 중에 얻어낸 새 암호 해독표로 남한에서 활동 중인 간첩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김종도는 한 세탁소로 위장한 안가를 찾아내는데 긴급 습격 과정에서 총격전이 일어나고 설치해놓은 폭발물이 터져 건물까지 전파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국내팀과 해외팀이 서로 의심하는 가운데 해외팀은 김종도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군납업체 목성사를 조사하고 방주경 주임이 목성사 최규창 사장을 체포해 오는데 김종도는 박평호가 보호하고 있는 대학생 조유정을 연행하여 조사를 합니다. 김종도의 부하 장철성은 일본에서 조총련계 학교를 나온 조유정에게 가혹한 고문을 하면서 암호 해독기에서 나온 천보산이 너이고 독림의 정보를 넘기며 활동한 간첩이라며 자백을 강요합니다. 그 시각 의식불명이던 해외팀 양 과장이 의식을 되찾자 김종도가 먼저 보안병실로 옮기고 뒤늦게 소식을 들은 박평호가 찾아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 양 과장이 침대에서 정체불명의 저격수에게 저격당해 살해되고 맙니다. 가수 김윤희가 부릅니다. 비가 내려. 한 뼘씩 또 한 뼘씩
멀어지겠지. 닿지 못할 저 먼 곳으로 오늘도 저 별처럼 난 널 비추지만 밤은 너무 어두워. 하얗게 하늘이 번지면 혹시나 너 돌아올까봐 아직도 난 네가 떠난 자리 여기서 발을 떼지 못해. 뚝뚝 비가 내려 쭉쭉 널 적시면 내 맘이 널 찾아간 거야. 혹시 빗소리에 내가 그리우면 한 번만 나를 불러줘. 점으로 작은 점으로 작아져가는 너 불러봐도 대답이 없어. 하루가 저물어 갈 때면 하루만큼 쌓인 내 그리움 언제쯤 다시 널 보게 될까. 기억도 흐려져 가는데 뚝뚝 비가 내려 쭉쭉 널 적시면 내 맘이 널 찾아간 거야. 혹시 빗소리에 내가 그리우면 한 번만 나를 불러줘.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난 욕심에 눈 잡지 못했던 바보 같은 날 용서해. 이대로 살 수 없는 계절이 흘러간대도 널 향한 내 맘은 끝이지 않아. 다시 날이 개고 해가 비춰와도 네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 뚝뚝 눈물이 나 눈을 감아야만 그립고 그리운 너를 볼 수가 있어. 그날 밤 해외팀 방주경 주임이 박평호의 집으로 찾아와 김정도의 정체를 밝힐 자료들을 보여주는데 12.12 사태 이후 신군부에 조력하지 않아 가택연금된 김순식 장군의 집에서 김정도가 방문 시 현장 녹취록에 김정도가 베드로 사냥이란 말을 하는데 베드로는 대통령의 세례명이었고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음모이며 김정도가 독림일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안기부 위원회 일본 출입국 기록 서류를 보던 방주경은 독림이 북측과 접선했다는 두 날짜에 모두 일본에 있던 요원이 바로 박평호라는 사실에 믿기지 않는 표정에 너무나 놀라 총을 쏘려 하지만 박평호가 제압한 뒤 슬프고 괴로운 표정으로 목을 조여 살해합니다. 그 시각 모 호텔에서 김정도는 CIA 지부장과 만나는데 CIA는 이제 그만 베드로 사냥을 멈추고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라며 비행기 티켓을 건넵니다. 그러자 5.18 당시
진압군의 발표로 3,000명이 넘는 사상자와 헬기 사격까지 있었고 어린 11살 아이가 흉부에 총탄이 관통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했는데 국민을 학살한 살인자를 인정하고 조국을 등지고 살라니 매우 모욕적이라면서 화를 냅니다. 김정도는 독림이 아니었으나 5.18 민주화운동에 특전사 제7공수여단 진압군 소령으로 투입되었던 자신이 목격한 학살의 주범인 천 대통령을 없애 독재를 끝내려는 소신파로 역구테타를 모의하는 국내 반신군부 세력이었습니다. 미국은 냉전 시점에서 한국의 현재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집권해야 한다는 판단에 김정도가 준비하는 암살 계획을 받고 제의를 받아들이면 가족과 신변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김정도는 이를 거부하고 호텔을 뛰쳐나갑니다. 그때 박평호의 집을 도청 중이었던 장성철에게서 급히 연락이 오는데 바로 독림이 박평호라면서 지금 방주경을 죽이고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평호는 집을 떠나 접선 장소인 성당에서 안경을 낀 노년의 여인을 만나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계획이 담긴 서류를 건네고 미행하는 장철성을 따돌리기 위해 외딴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그 순간 수상한 자들이 나타나 박평호와 장성철을 모두 쓰러뜨리고 외딴 창고로 끌고 갑니다. 자신들은 보안사 대공수사과라면서 박평호를 심하게 고문하며 순방계획 서류 유출을 캐물으며 장성철을 데려와 갑자기 총으로 쏴버리고 난파 목적을 실토하라는 추궁을 하는데 그때 좀 전 성당에서 만난 여인이 인민무력부 소속의 북한의 대남 총책임자 천보산으로 나타나 통일전선부장이 물러 터져서 자신으로 교체됐고 박평호의 1호 제거 후 남한과의 평화협상 구상은 낭상이라면서 1호가 제거되면 일명 불꽃작전을 전 전선에 걸쳐 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박평호가 당성 테스트를 당했던 것인데 천보산이 1호 제거 후 독림 사살이란 메모를 은밀히 서류에 적어놓고 권총을 머리에 들이대는 순간 갑자기 트럭이 들이닥쳐 김정도와 국내팀 요원들이 총책 천보산과 달아난 북한 간첩단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살합니다. 그 후 불타다 남은 서류에서 평화통일 남조선 1호 글씨가 박평호의 필체임과 1호 제거 후 독림 사살이라는 문구를 김정도가 보고는 잠시 생각 후에 마저 태워버리고 쓰러져 있는 부하 장성철의 시체를 보며 독림은 사살됐다면서 박평호의 손을 잡아 일으켜줍니다. 3인조 남성 밴드 MC 더 맥스가 부릅니다. 사랑의 시. 한 잠을 앓고 있죠. 사랑하던 뜻이에요. 이 사랑을 깨달은 순간이 제 인생의 제일 힘든 날이었죠. 피할 수 없어 부딪힌 거라고 비킬 수도 없어 받아들인 거라고 하지만 없죠. 철인장한 사랑 세상은 제만 미친 장난으로 만보겠죠. 바람이 차네요.
사람 오겠다면은 저리에 할 테죠. 당연은 더욱 집착을 만들고 당연은 더욱 나를 아프게 하고 어떻게 해도 너무 늦었는데 세상과 저는 다른 사랑을 하고 있네요. 피할 수 없어 부딪힌 거라고 비킬 수도 없어 받아들인 거라고 하지만 없죠 저린정한 사람 세상은 제만 미친 장난으로 만나겠죠. 담배도 없네요. 달도 쓸쓸하네요. 저 같은 사람 시작한 사람 오겠다면은 도망쳐요. 김종도 차장은 목성사의 최 대표가 자백하지 않으면 풀려나지 못할 것을 알기에 직접 자신이 전기 고문기를 최대로 키워 동료인 최 대표를 죽입니다. 북한의 공격 계획을 알게 된 김종도는 자신의 세력들과 모임에서 북한을 이용해 대통령이 제거되면 쿠데타를 일으키자고 하는데 소신 있는 몇몇 군인들은 북한과 손잡는 것에 반대하지만 김종도는 계획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박평호는 조유정이 풀려나자 남해에 있는 절 보리암으로 피신하라고 하고 태국 방콕으로 이동한 후 북한의 계획대로 암살을 준비합니다. 박평호는 김종도에게 왜 나를 살려두느냐고 묻자 목적이 같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며 목적이 달성되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 무렵 북한군은 대통령이 암살되자마자 바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기 위해 각종 포대들을 전진 배치하고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보여지는데 대통령이 제거되면 북한의 남침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박평호의 말에 김종도는 북한이 항상 하던 선동이라며 믿지를 않고 이 와중에 주 태국 대사가 탄 차량을 대통령이 탄 차량으로 착각해 애국가가 연주되는 춘곡이 벌어집니다. 그때 한 기자가 다가와 박평호에게 조용히 드디어 통일이 되겠다고 말하는데 북한 스파이라는 것을 알고는 전면 전쟁을 원하지 않았던 박평호는 그 기자에게 총을 난사하고 대통령이 차량 밖으로 나오는 것을 뛰어가서 막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북한 저격수들과 이를 기다리던 김종도의 암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김종도는 주변에 있던 안기부장과 요원들을 사살한 후 대통령이 탄 차량에 사격을 가하는데 대통령을 끌어내어 막 총을 쏘려는 순간 그때 아직 숨이 붙어 있던 북한 스파이 기자가 죽기 직전 폭탄 기폭 스위치를 눌러 건물 전체가 날아가면서 현장은 쑥대밭이 됩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적화 통일을 원했지만 전쟁을 반대하는 박평호는 필사적으로 대통령을 보호하여 다른 차량들이 달려와 대통령을 무사히 탈출시켜 암살 계획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가수 장혜리가 부릅니다.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스치는 바람결에 사랑 노래 들려요. 내 곁에서 떠나버렸던 그립던 사랑의 노래 들려와 내 마음은 떨려요. 어둠이 지나가고 내일이 찾아오면 애태웠던 지난 날들이 내게로 살며시 다시 다가와 줄 것만 같아요. 이제는 울지 않을래. 이별은 너무 아파요. 다시 떠난다 해도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기억하지는 않아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슬픔 뒤 밀려드는 그리움. 세월이 변한다 해도 언제까지나 그대로 내 곁에 어둠이 지나가고 내일이 찾아오면 애태웠던 지난 날들이 내게로 살며시 다시 다가와 줄 것만 같아요. 이제는 울지 않을래. 이별은 너무 아파요. 다시 떠난다 해도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기억하지는 않아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슬픔 뒤 밀려드는 그리움. 세월이 변한다 해도 언제까지나 그대로 내 곁에 쓰러진 김정도가 박평호의 이름을 수차례 소리 지르며 불러대자 다가오는 박평호가 가슴의 출혈을 막으려고 하자 뿌리치며 살고 싶었냐고 묻고는 그 자리에서 자신은 숨을 거두고 맙니다. 얼마 후 박평호는 귀국 후에 사망한 김정도 차장의 아내에게 김정도의 군인 인식표를 봉투에 담아 전달하는데 아내가 오열하는 모습을 차에서 지켜보다 떠나고 박평호는 조유정을 데리러 가기 위해
경남 남해의 보리암으로 갑니다. 차가 언덕에 정차하자 조유정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조유정이 박평호를 향해 총을 꺼내들고 잠시 머뭇거리는 순간 조유정은 바로 총을 쏘지 않고 놀라서 바라보는 박평호를 북한 공작원 2명이 나타나 총을 난사합니다. 그때 3년 전 일본에서 조청년 정보원 조원식이 죽으면서 자신은 박평호의 감시자이었고 누군가 다시 올 것이라는 말을 회상하는데 물론 박평호는 이 사실을 짐작했음에도 딸이라는 조유정에게 정을 주었고 총에 맞은 순간 그 사실을 기억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박평호는 옆에 탄 조유정에게 박은수라는 가명이 적힌 대한민국 여권을 건넨 뒤 너는 다르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을 남기고 이내 숨을 거둡니다. 박평호는 조유정에게 더 이상 북한의 정보원인 감시자로 살지 말고 새 인생을 살라는 의미로 여권을 준 것인데 조유정은 뭔가 결심한 듯 차에서 내리고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같이 있던 북한 공작원 2명을 총으로 쏴 죽이는 소리가 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이정재는 영화 헌트에서 조직 내에 침입한 스파이로 인해 주요한 작전이 실패하자 그 실체를 맹렬하게 쫓는 안기부 요원 박평호를 연기합니다. 숨막히는 심리전과 밀도 있는 스토리로 완성해낸 영화는 스파이 독립을 색출하기 위한 안기부 내부의 수사 과정과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이 되기 위해 해외팀과 국내팀이 펼치는 고도의 심리전의 중심에는 안기부 박평호와 김정도가 중심으로 주요한 작전이 실패하자 두 사람은 조직 내에 스며든 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해 서로를 의심하고 몰아가며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내 완벽한 심리전을 펼칩니다. 특히 각자의 신념이 흔들리면서 대한민국 1호 암살작전이라는 거대한 사건과 마주한 두 사람이 펼치는 예측 불가한 전개는 극의 몰입감을 높이는 동시에 장르적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 인물을 연기한 이정재, 정우성의 심리묘사가 압권인데 신념이 무너지며 딜레마에 빠지는 인물의 내면을 정교하게 연기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만들며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굵직굵직한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가미한 스토리 전개에 대해 이정재 감독은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 두 주인공이 대립하는 첩보 액션 드라마 장르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1980년대가 적합했고 실제 사건을 영화 헌트만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했는데 영화의 액션 장면에 몰두하면서도 밀도 높은 스토리의 전개에 관심이 가는 영화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액션 영화 헌트였는데요. 배우 이정재의 감독 데뷔작으로 제75회 칸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어 3천여 명의 관객들로 7분간의 기립박수를 받았다는데요.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23년 만에 같이 만난 작품으로 일찍이 화제를 모았고 1999년 영화 태양은 없다를 통해 청춘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며 친분을 쌓은 두 사람은 대한민국 연예계 대표 절친 배우로서 최고의 자리에서 다채로운 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유재하가 부르는 사랑하기 때문에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내 곁을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에 수많은 추억들이 푸르게 바래졌어. 어제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커다란 그대를 향해 작아져만 가는 나이기에 그 무슨 뜻이라 해도 조용히 따르리요. 어제는 지난 추억을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때문에